내줍니다. 오후 2시 반포에 있는 반포원 예식장에서 경제와 안보, 문화와 관련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특히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재건축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최고 전문가 김연아 의원이 직접 여러분과 함께 토론에 나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신반포역 4번 출구입니다. 그리고 동토론회를 계기로 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오늘 이제는 구속 기간이 만료돼 가지고 정식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제 재판을 통해서 범죄 사실인지 아닌지 이제 판결이 나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공소장을 보면 그동안에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 새로운 내용들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차명 계좌를 이용해서 또 수억 원의 범죄 수익이죠. 일종의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가 있어요. 요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경심 교수가 차명 계좌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2017년도 7월부터 약 2년 동안 지난 9월까지입니다. 이 차명 계좌는 무려 3명의 명의로 계좌만도 6개 계좌에 상당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차명 계좌를 통해서 6개 계좌를 통해서 총 790차례에 걸쳐서 입출금을 했다. 그래서 금융실명 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소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숨기려고 차명 계좌를 만들어서 운영했다. 이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검찰은 뭘 확인했냐면요. 이 정경심 씨가 WFM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파생상품의 일종인 선물에도 차명 투자한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선물하면 미래의 특정 시점을 만기로 정해놓고 그때가 되면 상품 또는 금융자산을 구매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회사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을 때 투자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검찰은 이 정경심 씨가 장외에서 매수한 WFM 주식 12만 주,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본인 주식 7만 주, 동생 이름으로 5만 주. 그래서 자기 집에 가지고 있던 것을 동생네 집에다 옮겨놨지만 이번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모조리 다 압수됐죠. 이 주식 이외에 1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여가지고 이 7억 원 정도나 차명 투자하는 그런 혐의도 지금 받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12만 주 이외에 1만 93주를 별도로 또 몰래 차명으로 구입했는데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 구매에서 수익을 취한 금액이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한다고 해요. 2억 8천만 원 중에서 본인 정경심이한테 해당되는 이익금이 1억 6천만 원 정도 이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 1억 원 정도에 대한 수익에 대해서 재산 추징 보전 신청을 법원에 해왔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이번에 이제 검찰 공소장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번 정경심 이제 재판이 진행되게 되는데 조국 관련 이름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만 나올 뿐이지 조국 딸, 그 다음에 정경심의 동생, 그 다음에 조국의 오촌 조카 이런 사람들은 전부 공범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 조국만큼은 이름만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 공범이라는 이름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공범이라는 이름 과연 왜 검찰에서 일부러 뺀 것인지 요거에 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뺀 것은 일종의 수사 보안상 이 공범이라고 넣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인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공범으로 이 공범들에 대한 사건 처리는 통상적으로요 전체 사건 수사가 마무리됐을 때 수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통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 외에도 추가 수사가 진행 중에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는 가능성이 제일 크다는 거예요. 뭐냐면 조국 전 장관 아직 소환도 안 했잖아요. 수사 중인 상황에서 굳이 범죄 혐의를 미리
공개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행을 같이 모의했느냐는 당사자가 서로 입을 다문 경우라도 여러 정황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데 굳이 어느 분이 주된 방어 대상인지 조국 장관 측에다가 미리 알려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선 조국을 불러다가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뒤에 공범 여부를 판단해서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을 거쳐서 정경심 씨의 재판에 반영하면 된다. 그때 정경심이의 구속 이 공소장에다가 말하자면 공범 조국 이렇게 써놓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범 여부는 조국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결론을 내도 좋다. 이런 얘기가 제일 설득력이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에서 조국에 대한 수사를 그만큼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 왜냐하면 혐의가 아직 부르지 않았잖아요. 검찰에서.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뚜렷해지고 공범 여부가 명확해질 때까지 더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 씨의 공소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조 장관의 또 다른 여러 혐의가 현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굳이 공범 여부를 적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 장관은 뇌물과 직권남용 등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도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과연 공범인지 아닌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 입장에서는 공범이라는 말을 거기에 굳이 이렇게 일찍 써서 실익을 건질 게 없다. 그래서 공범이라는 말은 조국한테는 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바로 뭐냐면 이제 정경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과연 정경심의 재판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냐. 이미 우리가 재판 검찰에서 압수수색하기 이전에 조국 부인 신문에 의혹들이 나오면 페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이번에 페북 계정을 별도로 오픈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로 페북에 페북 계정을 오픈해가지고 검찰 수사과 관련된 의혹 제기에 대해서 그때그때마다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선 사람이 바로 정경심이에요. 그 다음에 압수수색하니까 또 신경을 토로해서 동정 여론을 받고 싶어한 그러한 흔적도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검찰이 부르니까 아프다고 해서 또 안 나가요. 또 나가더라도 아프다는 이유로 해서 일찍 조사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이 얘기의 종합 결론은 뭡니까? 본인이 이미 진술 과정에서는 전부 부인 일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게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이번에 10번 불었는데 4번이나 안 나가고 6번 조사를 받았는데 그중에 2번은 또 일찍 조사가 중단되는 이러한 엄청나게 수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바로 정경심이에요. 그렇다 본다면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이러한 부인 일변도의 전략 그대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받는 그런 태도 당연히 지금 18명 초호화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다 이 변호사들하고 상의를 한 결과 검찰 조사에서 무조건 부인해라. 그리고 법원 재판 가서도 똑같이 일관성 있게 부인해라. 이렇게 다 변호인한테 지시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재판 제대로 진행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야말로 검찰이 지금까지 수집한 분석한 이 과학적 증거, 물적 증거 이외에 진술에 의해서 유무죄가 판단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물적 증거가 그만큼 중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면 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해서 빠져나오든가 아니면 보석 청구를 할 것인가. 그래서 신병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커가고 있다.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나오는데 우연찮게 오늘 마침 웅동학원 비리,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가지고 지금 2명이 구속돼 있잖아요. 2명이 구속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보석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보석 법원에서 기각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속 적부심은 구속 적부심대로 가거니와 가겠지만은 더 이 법조계의 해석은 구속 적부심보다 보석 허가를 신청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러면 법원이 보석을 쉽게 해서 허가해 줄 것이냐?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국을 지지하는 층에서는 계속 지금 집회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김경수 재판에 저는 비교하고 싶어요. 김경수 결국 2심에서 법정 구속됐는데 1심에서는 개선장관처럼 만세 부르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2심에서 법정 구속됐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왜? 그 김경수 경남지사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난리를 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석 풀려난 것처럼
이번 조국의 부인은 김경수 재판 이상의 지시 세력들이 있어요. 집단 행동을 합니다. 자, 이렇다고 한다면 결국 조국 부인 언젠가 보석으로 풀려날 확률이 저는 매우 크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네요. 한번 지켜보시죠. 이상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